자, 이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 관리가 왜 어떻게 현재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아까 사회 분야에서의 어떤 사회 체계의 변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주시하시는 내용들이어서 이해가 좀 빠르셨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에 관한 분야입니다. 사회 체계의 변화를 좀 보면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초기 산업사회로 변화가 있었죠. 기관을 발명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사람들이 인력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해 왔다라고 하면 기계 엔진을 이용한 어떤 기계 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전기 동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정말 그 획기적인 어떤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불과 뭐 한 2, 3세기 만에 현대 같은 우주를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지구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어떤 사회 체계의 변화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인터넷 사용들은 뭐 아주 이제 늘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각자가 가지고 다니는 개인 휴대폰 단말기, 개인 PC 단말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휴대폰 하나로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은행 업무도 보고요, 필요한 어떤 서류를 떼거나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는 것도 굳이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이도 이 휴대폰을 가지시고도 뭐 일상에 다니시면서 휴대폰 그 수업에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휴대폰으로 수업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어떤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좋은 그 어떤 변화의 흐름의 하나의 이면에는 오히려 인터넷 문맹이라든가 컴맹이 생겨나는 어떤 세대별로 어떤 그런 그 교육받지 못하는 어떤 그 사회 불평등이 생기고요. 또 사회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너무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관심 분야에만 하나만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건강하고 좋은 부분이면 좀 괜찮으실 텐데, 이런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중독 문제들도 또 일으켜 나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많을 수밖에 없죠. 컴퓨터 사이버상에서 가상세계 안에서 일상생활이 실제 현실 세계보다도 많은 비중들을 이전과는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축소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에 이전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업무하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와서 대면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 대면이 아니고 집에 앉아서 혼자 휴대폰을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그 채널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거나 뭐 구매를 한다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뭐 조사해 본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배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나 구매하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배달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졌었죠. 근데 그런 이면에는 우리 사회복지 어떤 체계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비인간화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실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공감과 또 심리적인 안정, 또 배려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상에서 AI나 사이버상에서의 나를 대신하는 어떤 아바타들을 세워놓고 그 아바타가 행동을 하는 부분들을 마치 전체 인간관계인 양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익숙해져 있게 된 거죠. 근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는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상호적이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이 상대방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요즘 이제 연말이어서 통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약 한 2천여 건의 어떤 상담의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관계의 어떤 관계 맺기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 이제 사회 문제로 이야기되는 뭐 이혼의 가정해체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혼자 살려고 노력하고 또 결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서로 인간 대 인간끼리의 어떤 상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또 다양한 산업시설들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상의 도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또 이거에 반해서 또 새로운 환경 문제들이 생겨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로봇 활용을 한 어떤 노인 수발의 문제 또는 장애인 수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이 융합화되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전돼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그동안 물론 뭐 TV에 뭐 AI가 예약도 받고 주문도 받고 또 실제로 서비스도 하고 하는 것들을 TV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만 봤는데 어디에 이제 워크숍 때문에 회의 참여 때문에 갔더니 그 호텔 로비에 로보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1m 조금 되는 아이키만한 거기에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래서 안내를 로비는 어디에 있고 뭐를 하면 그다음에 그 위에는 또 이렇게 책자들이 있어서 그 안내 책자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밑에 조그맣게 커피랑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주전부리 게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그것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로봇가 있는 것들을 로봇가 와서 이렇게 초기 접대를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TV로만 보던 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 체계에서는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생기는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터넷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또 사생활 보호의 문제, 그래서 이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죠. 뭐 이렇게 몰래 관음증에 관한 부분들, 몰래 이제 뭐 촬영하는 부분들, 또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 또 뭐 피싱, 스미싱, 뭐 보이스 피싱, 뭐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낙태나 인공수정, 또 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 의학의 발달로 인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장애 발생률이 증가를 해서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이유가 관계 맺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픔이 신체화되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의료의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중심이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신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정신의학이나 심리를 다루는 어떤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뭐 경제 분야는 뭐 더 이상 뭐 중요하지 않. 인류가 생존해 가면서 빈곤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들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그동안 전후 세계에서 정말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지금의 지금의 경제 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고속 성장을 하다가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고속 성장을 하다가 IMF 시대를 맞았고요. 그래서 뭐, 진짜 어려운 시기를 또 저희가 겪어 나왔죠.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80년대, 90년대 초에 느꼈던 고속 성장의 기회는
이제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한 1.5%, 2%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 성장의 폭이 굉장히 작은 저성장의 시대로의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산업 구조가 이제는 외국의 선진국은 이제 거의 서비스업으로 아니면 신산업 위주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쭉 고속 성장을 위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신산업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전환점들을 맞고 있어서 이 전환 시기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이제 현대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정도에 출생하신 많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정년이 되어 가시는 많은 분들을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 원동력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 시기가 되셔서 은퇴하는 어떤 문제들. 근데 이분들이 그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중에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 환경적인 어떤 문제로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노년의 어떤 부양비가 증가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부담들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 청년 세대의 어떤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부양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보험의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력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활동들이 적어지셨기 때문에 외국에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런 서구의 중진국 저개발 국가에서의 많은 노동력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셔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던 사회복지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변화하는 어떤 시기가 되고 있다. 그런 어떤 위기를 좀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빈부의 양극화,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어떤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분야가 이제 환경과 자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짜 요새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요소수 사태죠, 요즘에. 그리고 반도체나 어떤 특수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히토류, 우리가 흔히 말씀 들어보셨을 건데요. 히토류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런 어떤 희귀 금속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요소는 저희가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면서 또는 그 공장들을 외국의 어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국가에 다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수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요소수 사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강대 열강국, 미국과 중국들 사이에 어떤 열강국 사이의 어떤 갈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환경과 자원 문제로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논리들을 소화해 놨다라 그러면 지금은 2000년대가 되면서 지구화 되면서 교통수단, 이동수단,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에 공장이 없어도 그것들을 적절하게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무리가 없었죠.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되고 보니 환경에 관한 문제와 자원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떤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소수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터당 40원, 뭐 50원 했던 게 뭐 6,000원까지 올랐다라고도 하는 소리가 있고요. 뭐 그 저희 아는 지인분은 이제 드럼통으로 사다가 장비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한 드럼씩을 매달 이렇게 사다가 오셨었는데 그게 뭐 60만 원이면 사셨던 것들을 한 드럼 90만 원 정도에 샀던 뭐 그 요소수 한 드럼통을 뭐 현금을 가지고 충주인가 어디 있는 모 공장에 가셔서 900만 원에 사오셨대요.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오신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관한 문제는 특히나 우리 충남이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희 충남 서해안이거든요. 서천, 당진, 태안에 엄청난 수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폐기하고 또 친환경 석탄 발전소라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게 되면서 석탄 발전소가 이제 서천에 또 2기가 들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 충남에서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환경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 충남으로 제일 먼저 오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충남에 계신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환경 호르몬들이 생기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문제로 그래서 하죠. 이 충남에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수신의 어떤 그 화학 제품 공장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마을 분들이 다 근 10년 사이에 마을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각종 암을 앓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환경 역학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많은 분들은 저 공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게 환경의 문제다.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환경 호르몬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멀리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사용했던 자원들이 고갈화되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전에 관한 부분도 저희도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줄이고 그래서 친환경 발전, 태양광이라든가 뭐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지들을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우리 정권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발생 줄이기 위해서 2040년까지 기존에 발생하던 CO2 양을 뭐 45% 이상 감소시키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기업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있죠. 이러한 어떤 사회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괴된 자연 환경 때문에 생태 환경 보호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뉴스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던 환경에서 새롭게 만나는 어떤 동식물들에서 접근되는 어떤 로 인해서 발생되는 접촉하게 된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죠. 메르스 사태, 또 사스 사태,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 사태.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의 변화로 또 통신기술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또 다른 동물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이 되고 있죠. 실제로 남극이나 북극의 어떤 그 빙하들이 엄청난 양이 녹으면서 실제 해수면이 일정량 높아졌고요.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일 먼저 그 피부로 어려움을 느낀 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남태평양 쪽 아래쪽 위쪽 중간에 있는 IT라는 국가죠. IT 국가는 해마다
국토의 몇 %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30년이면, 뭐 2035년이면 국토가 전체가 다 물에 잠길 것이다 라는 어떤 의문들. 해수면보다 높이가 얼마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국토가 다 잠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제 실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뭐 연간 강수리,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강수량이 1300에서 한 1800, 많은 곳이 1800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서 하룻밤 한 번에 내린 비의 양으로 500mm씩, 300mm씩, 600mm씩 이렇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면 1년의 반에 해당하는 비의 양이 한 번에 여름철 장마 시기 한 번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그렇게 내리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1년에 좀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가을에는 또 가을 가뭄이 들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안 와서 가뭄 상태로 지속되는,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식수가 부족해서 일부 도서 지역에는 막 상수도 소방차가 가서 물을 갖다 끌어다 대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과 자원에 관한 분야에서의 사회 체계의 변화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죠. 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암, 또 기형아의 발생들,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수로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천안에도 수십면이라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암이 발생을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에 맞춰서 노후에도 웰빙하게 삶을 살기 위한 욕구들이 증가가 되어서 건강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은퇴하시게 되면 도시에 어떤 좀 주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조금 교통이 편리한 외곽으로 좀 나가셔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좀 적당한 노동을 하시면서 지내시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또 환경을 훼손하게 돼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자원에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런 우리 사례관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거냐에 대한 숙제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5번째가 정치 관련 분야인데요. 뭐 정치 관한 부분들은 뭐 깊게, 정치에 관한 부분, 특히 민감한 부분에서 깊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이제 좀 보면 우리 국제사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극화 체제로 변화되어 있다. 옛날에는 미국, 소련, 유럽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냉전 체제가 중심이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중국이 엄청난 어떤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호주와도 하고, 그다음 특히나 요즘에 이제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대만과의 문제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도 굉장한 어려움들을 주고 있죠. 특히 남중국해의 문제는 베트남, 필리핀, 또 일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다른 다양한 나라들과 영토권 문제도 겸하고 있어서 첨예한 어떤 군사적인 갈등까지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성숙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나 행정 과정에 많은 시민사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대선 때문에 정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좀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세대별 갈등을 어떻게 누릴지, 또 세대별로의 욕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펴는 분들이 이제 좀 다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들어볼 기회도 오히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정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체계의 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사회 문제가 전쟁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핵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번 거꾸로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작은 사회의 문제들,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면 꼭 주변에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또는 협업, 주변의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 국가의 어떤 우리 사회복지 체계에서의 발생되는 사회 문제들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곤이나 에이즈의 문제들, 또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실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그런 시각들, 관점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통일이 되는 경우에 어떤 통일 비용이라든가 사회복지 비용의 어떤 급격한 증가의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어떤 어려움들로, 화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약 38,000명 정도 내려와 계시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TV에 보시는 이만갑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어떤 채널에서 많이 보시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기는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천안만 해도 북한 이탈 주민분이 약 한 500명이 조금 안 되게 한 490여 분 나와 계시고요. 또 아산에도 한 480여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도와드린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도와드린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시고 자립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해 나가면서 또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를 배웠을 때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경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이분들이 삶의 만족을 느끼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 배경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이러한 폭넓은 어떤 사회복지 환경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시각들도 훨씬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 3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